계속 롱. 그러다 보니까 숏 잡으신 분들은 막 청산.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단숨에 이렇게 내려가는 빅숏이 왔는데, 이런 거를 저도 제가 트레이딩 하면서 한 4번, 3-4번 정도 겪었는데, 이거를 겪고 나면 제가 여기서 강의로 시드 분배를 한 명 한 명한테 개개인마다 시드가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1,000만 원, 누군가는 100만 원, 10만 원 다 다른데 그 시드 분배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시드는 이렇게 분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픔을 조금 보고 그걸 배우시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빅숏, 빅롱을 한 3번, 그러니까 한 2번만 겪어도 시드 안 태워요. 그러니까 저는 한 4번 정도 이 빅숏과 롱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만큼 이제 시드 분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시드 분배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수익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내가 만약에 뭐 우리 대표 고모님처럼 몇백억을 만약에 뭐 10억, 20억 갖고 하게 되면 시드 분배 얼마나 쉬워요, 그죠 여러분? 1억 넣어놓고 아까 강의하실 때도 1억 거세요. 네, 1억이 없잖아요. 저희는 나도 1억 벌고 싶다고요. 1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시드 분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적은 돈에 또 분배를 해서 그 분배에서 또 분할 매수가 들어가. 그랬더니 또 얘가 너무 환하게 1차만 들어가졌어. 이러니까 얼마나 그 수익이 적겠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 번 겪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수익이 적더라도 이런 빅숏을 맞아서 청산을 당하거나 아픔을 겪으면 안 먹어도 돼, 덜 먹어도 돼, 그 살아남는 게 최고, 막 이런 마음이 절로 들어요. 그냥 몸에 그냥 배요. 그래서 그냥 시드 분배를 본인이 알아서 되게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로 많이 안 아프고 이걸 좀 진짜로 아셨으면 해서 강의 때 말씀은 드리나, 그거를 이제 진짜로 진심으로 적은 시드로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6.4는 제가 좀 예전부터 이제 설명을 잘 안 하려고는 하는데, 물어봐요. 이거 지금 땡땡땡 떴는데 이게 뭐예요? 리플 이렇게 땡땡땡 떴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갑자기 또 6.4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선물이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얘가 하방 6.3 같은 경우에는 6.4가 어떤 거냐면, 빅데이터가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잘 보시나? 네,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막 예측을 해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우리 이 파란 선은 점수로 표시돼요. 얼마 이렇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여기 포인트 있거든요. 요 포인트가 이 파란 선의 차트예요. 그래서 얘는 5.4포인트, 얘는 5.8포인트, 6.4포인트, 예를 들면 이렇게 점수로 표현하는 거고, 이 빨간 선은 실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얘가 만약에 4.8달러 와 있거든요. 근데 얘의 점수는 6.4예요. 그래서 있잖아, 빅데이터가 4.8달러인데 나는 너의 점수를 6.4라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6.4 점수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여기서 6.4였거든요. 근데 점수가 뚝 떨어져. 점수가 떨어졌다는 건 너 점수 이만큼 낮아, 예를 들면.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겠죠? 점수가 올라가요. 야, 있잖아, 너가 이 금액인데 나는 그 금액보다 너는 이만큼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점수를 이만큼 줄게, 예를 들면.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부여가 돼요. 그럼 점수가 슉 올라갔어. 그럼 가격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빅데이터가 6.4에서 멈췄어요. 지금도 6.4, 이따 6.4 이랬다는 건 빅데이터가 이제 나 지금부터 뭔가 세력의 기운을 느꼈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선이 너가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나 예측을 멈추고 기다릴 거야.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러면 우린 뭐가 있죠? 여기까지 오면 얘가 다시 예측을 하겠대. 그럼 여기 온다는 얘기네? 그쵸? 그래서 상방 6.4 같은 경우에는 얘가 현물에 있다라고 하면 6.4다 그럼 조금씩 사는 거예요. 수익 보면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게 되죠. 근데 6.4 안 깨졌어. 그래서 얘가 또 떨어뜨려, 또 사요. 저점 나오면 자꾸 사. 얘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 그럼 수익이 엄청 커요. 그래서 6.4가 위험한데도 자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수익이 나게 되면 되게 드라마틱한 수익이 나요. 그래서 6.4에 대한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1억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현물에서는 청산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요. 근데 우리 선물에서 상방도 그렇지만 선물에서 여기서부터 빅데이터가 여기까지 하락한대. 그리고 여기까지 하락할 때까지 예측을 안 한다고 하니까 나 한번 여기까지 슛 하고선 나 여기서 기다려야지 해서 여기서 슛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6.4가 어떤 게 있냐면 아까도 빅데이터가 세력의 그 흐름을 느꼈어. 나 여기서부터 예측 안 할 거야 라고 했죠. 그래서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 자꾸 뭔가 털면서 가요. 이렇게 청산시키면서 이렇게. 그래서 6.4는 기본적으로 예쁘게 여기를 가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올릴 듯 말 듯 해서 사람 심리를 아주 흔들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4가 어려운 거예요. 6.4가 예쁘게 가주면 다 수익 나죠. 근데 6.4가 예쁘게 가주지 않고 갈 듯 말 듯 근데 이 갈 듯 말 듯 때 청산을 시켜요. 그래서 6.4가 굉장히 위험하고 내가 6.4를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 초보이신 분들은 하방 6.4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하방 6.4는 추천을 안 드리고 상방 6.4가 이렇게 났다 그러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래도 현물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얘가 뚝 떨어지면 한번 사고 뚝 떨어지면 한번 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대응이 굉장히 잘 돼. 선물을 이제 대응할 수 있어라고 할 때까지 6.4는 하방 6.4는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 내가 아예 얘를 무시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6.4를 거래할 일이 없겠죠. 근데 한 종목 정도는 진짜 내가 한 5달러가 주고 3달러가 주고 그냥 지켜보라면 안 지켜봐지니까 연습 삼아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 본시드 넣으시는 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방 6.4가 기본적으로 3회 이상 발생했을 때 저희 알람에 6.4 알람이 와요. 6.4 알람은 다 무료예요. 그래서 6.4 알람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회 이 종목이 지금 갈 종목이 1회 6.4 1시간 뒤에 2회 6.4 3회 6.4 여기까지 3회까지는 아직 얘가 안정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3회 이상 계속 6.4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6.4 종목이고 6.4가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6.1, 6.3, 뭐 6.7, 뭐 요렇게 이거는 깨졌다라 그런 거예요. 그건 6.4가 아니야. 그럼 그 아이는 깨진 거예요. 그래서 깨졌으니까 어쩌면 예측이 이제 갑자기 바뀔 수 있으니까 깨진 6.4는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안 잡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방 6.4가 6.4 알람이 오고 3회 이상 알람이 발생했을 때 현물로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선물은 만약에 내가 이 종목 숏 진입 중인데 6.4가 떠버렸어. 그러면 숏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숏 정리하시고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방 6.4 3회 이상 발생 시 저는 기본적으로 한 4, 5회 이상부터 관찰을 해요. 그 종목을. 그래서 3회 이상 발생했을 때 현물에서 포지션 정리 지금부터 내가 이 종목을 현물로 들고 있거든요. 근데 6.4 발생했네. 그럼 여기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종목을 현물로 들고 있다. 제 마우스가 안 보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얘가 이렇게 여기 내가 현물로 여기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하락할 수 있어라고 6.4가 떠버리면 시간이 지난 여기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현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고점에 들고 있는 이 현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돼요. 6.4가 뜨면 현물은 포지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은 롱 포지션은 정리 그 다음에 숏 포지션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4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고 알람이 다들 오시니까 기본적으로 이 점 하나에 1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칸, 4칸 이상이 됐을 때부터 이제 조금 6.4구나라고 인식을 하셔서 깨지나 안 깨지나 보면서 거래를 하시면 되고 6.4는 이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6.4가 위험한 이유가 이제 알람이 이렇게 와요. 혹시나 알람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6.4 알람 시그널은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했어. 여기 종 모양 누르시고 6.4 누르시고 여기 종 모양 확인하셔서 이렇게 되면 신규 종목 패스 3회 이상 종목 패스 3회 이하 종목 패스 3회 이상 종목 실차트 분석 후에 진입하셔야 되는 거고
선물 거래 초보이신 분들은 하방 6.4 패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4가 이렇게 왜 위험하냐면, 어떻게 위험하냐면 이렇게 하방 6.4가 났어요. 이렇게 하방 6.4가 났는데 얘가 이제 여기서 6.4가 이렇게 떴거든요. 6.4가 이렇게 떴는데 3회 이상 발생을 했고, 지금부터 얘는 나는 숏진입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숏진입 했다고 칠게요. 이건 제가 들어간 거죠. 숏진입을 해요. 숏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요. 언제 내려갈래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는 경험이 좀 있잖아요. 이제 스코어 차트를 보는 경험 내지는 대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숏을 진입하지만 스코어 차트상 고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찰병으로 여기서 들어가지만 얘가 요 선까지 흔들러 올라가면 여기서 2차 매수해야지, 3차 매수, 이렇게 저는 계획이 되니까 이제 하방 6.4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서 진입을 한 거예요. 나 이제 숏 진입해야지, 여기서 들어갔다고 했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숏 진입해야지 하고서 들어갔고, 얘가 지금 내릴 것 같지만 내릴 것처럼 이렇게 속여요. 6.4는 이렇게 속이다가 있잖아, 내가 이제부터 6.4야, 알았어, 여기서부터 숏 진입해야지, 그리고 뭔가 내릴 것 같대.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죠. 쫙 본다면 내릴 것 같아가 제일 위험해요. 거래할 때는 내릴 거지, 내릴 것 같아, 이게 제일 위험한데, 어쨌든 여기서 내릴 것 같아서 여기서 숏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6.4는 예쁘게 샤 요 자리로 가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내릴 것처럼 딱 속여요. 그러다가 얘가 확 이렇게 올려요. 이때 청산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모두가 레버리지 굉장히 적게 쓰실 거죠. 그래서 당연히 6.4에 청산은 안 당하시겠지만 청산도 나요. 제가 6.4로 청산이 됐었거든요. 한번 어디까지 가보나 방어를 안 했어요. 한번 그 6.4를 하도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위험한 거 굳이 뭐해 안 하다가 나 이제 좀 해. 나 이제 거래 나 좀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6.4도 할 거야 했다가 되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방 6.4였거든요. 한 번 올려줬어요. 그래서 2번 올려줬어요. 방어를 다 했어. 또 올려. 그런데 그때까지도 6.4가 안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오늘 그때 제가 이제 연습 삼아 뭐 $10, $100 이렇게 들어가니까 6.4는 그렇게 들어갔던데 너무 약 올라가지고 그냥 봤어요. 방어 안 하고. 그다음부터는 방어를 안 했어요. 시들 더 넣으면 안 되니까. 막 했더니 안녕 했어요. 안녕. 어제 많이 아프신데 안녕 했어요. 근데 제가 각오하고 들어간 종목이라 아프진 않았어요. 왜냐면 테스트를 제가 하겠다고 들어간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봐야 이걸 알기 때문에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올리나 한번 이번에 해봐야지. 그런데 진짜 끝없이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레버리지도 제가 그때 3 썼던 것 같아요. 근데도 청산이 됐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아니야 이러고서는 속이듯이 다시 올려요. 이 올린 수치가 현물 기준 8.3%예요.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좀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산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만큼 올린 거에도. 그래서 청산이 가능한 게 6.4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진입을 하고 이렇게 6.4가 떴고 여기서 진입했죠. 추가도 매수하고 뭐 이렇게 진입을 해요. 근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시그널. 그래서 6.4 하방 6.4는 내려가야 되는 아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L2에서 서슬퍼렇게 계속 이렇게 올린 다음에 아직도예요. 이렇게 L2가. 근데 저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S2가 이렇게 떠주면 그래도 좀 하락을 하겠구나. 시그널이. 그래서 하방 6.4를 들어갈 때는 그래도 시그널이 S2로 바뀌었을 때, 상방 6.4를 들어갈 때는 그래도 L2로 바뀌었을 때 들어갔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거래하시다 보면 욕심 들어가죠. 저처럼 이렇게 미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미리 들어갈 때는 시드를 아주 조금 태우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진입하고 매도를 요때 저는 그냥 매도를 했고 수익을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 부분 하방 6.4에서 얘기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찍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욕심이 나죠.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현물로 15%,
현물로 15% 떨궜어요. 이렇게 하방으로. 그럼 레버리지만 써도 엄청나죠. 근데 얘가 이렇게 예쁘게 그나마도 요만큼 올려주고 예쁘게 하락해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아까 제가 예전에 경험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하방 6.4는 하지 마시고 상방 6.4로 현물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4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현실 차트로 이제 오게 되면 리플이 그래서 6.4예요. 그래서 6.4를 이렇게 계속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나 예측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현재도 깨지지 않은 상태고 한 번은 왔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들어가서 수익이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얘를 만나러 간다고 제가 얼마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붙은 6.4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6.4 추천이 요렇게 이격이 팍 난 거, 이격이 요렇게 팍 난 거, 요런 게 이제 수익으로는 괜찮은 거고 아까 리플처럼 저렇게 이미 붙어 있거나 아주 조금의 이격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패스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4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 분배 때문에 이제 선물 거래, 현물 거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현물만 거래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선물만 거래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이거 두 개 다 거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제 때문에 더 이제 마음에 와닿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시드가 다 다르시니까 좀 간단하게 1,00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현물에서 700만 원, 선물에서 300만 원. 뭐 요거는 내가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데 선물이 너무 비율이 높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현물 안 하시고 선물을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돈 일로 다 보내세요. 이제 막 나 좀 해. 나 이제 거래 완전 좀 쉬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다시 1,000만 원. 선물을 하니까 되게 시드가 빨리 느는구나. 또 보내요. 그래서 여기 안 해. 여기는 그냥 안 봐. 그리고 이것만 해. 그런 거래는 망해요. 절대 돈 벌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선물과 현물의 비율을 유지하시고 지키셔야 돼요.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텐데 선물은 굉장히 위험하네요. 아무리 저희가 고야 차트를 구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순간에 저희가 2달러 온다고는 이미 알고 계셨죠. 2달러 온다고 스코어 차트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번 강의 때도 2달러에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의심되면 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일지 모르니까 이게 이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선물은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현물과 선물의 비율을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이 선물에서도 코인으로 하는 리플 모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달러로 하는 달러 모으기가 또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 저희가 1,000만 원으로 700 나누고 300에서 또 150 해봐. 뭐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 일로 자꾸 다 보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시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 맞아요. 시드가 많으면 시원시원하게 뭐 선물에도 한 1억, 10억, 선물에도 한 1억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정말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들 돈이 그렇게 뭐 당연히 많은 분들도 있지만 다들 귀하기도 하고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그게 어겨지게 되면 사실 시드가 많으신 분은 잃어도 타격감이 없어요. 근데 시드가 적으신 분들은 100만 원도 타격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선물에서 좀 성금성금 가고 싶어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때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금성금 갔던 걸 그냥 바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후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시드 분배를 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럼에도 선물이 위험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제 쇼장에도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코인 모으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선물을 좀 아셔야